되게 일찍 일어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게 부족한 수면입니다. 제대로 잠을 안 주무셨네, 저분. 항성님인가 이거? 엄청 네, 엄청 아니. 근데 항성님이 거의 저런 패턴이고. 아, 너무 제대로 차고 잤어. 네, 너무 그래서 많은 걸 줬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랩장님은 누구나 다 아시고 옆에 김재윤 교수님도 아시는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에서 김재균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를 받고 지금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수학그룹 박사호 연구원을 하고 있는 송윤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안될과학을 통해서 김재윤 교수님이 이제 앱을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앱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송유민 박사님이세요. 그게 그렇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고 몰라요. 있으나 네. 실질적으로 그 앱을 가능하게 한 거는 송유민 박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앱에 관해서 과연 왜 우리는 못 쓰고 있는가 이런 문제까지 해가지고 오늘 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이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 갤럭시 워치를 사시면 내장되어 있습니다. 삼성 헬스에 들어가면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고 천천히 네, 오늘 소개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김재윤 교수님 랩이 탑이거든요. 그 탑을 탑답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인 박사님의 일대기를 한 5분 동안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논문이 2014년 제일 밑에 있잖아요. 네. 저 때가 송유민 박사님 고등학생 시절입니다. 벌써 이제 시작이 남다르죠. 네, 남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학부를 거쳐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 들어와서 2022년부터 이제 연구실 생활을 했는데 5년 그리고 포닥 1년 동안 약 20여 편의 논문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논문은 약 수백 편의 논문에서 사용되는 약간 스토캐스틱 커지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게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지를 처음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게 제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근데 카이스트 부임 후 그걸 좀 더 들여다보니까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발레를 찾아서 제가 셀프 디스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여전히 몰라서 3년 동안 제가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송유민 학생이 연구실에 합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앉아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저게 송유민 박사가 그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그때 다큐를 찍었을 때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이 친구가 그걸 6개월 만에 해결해 버립니다. 교수님이 3년을 헤매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해결을 하신 거예요. 우와. 송유민 박사님이. 네. 저 논문을 출판하고 나서 저 존 타이슨이란 분이 저희 수리생물학계의 대부 같은 분인데 저 논문을 읽으시고 이게 마스터피스다. 그러네요. 오고 FAST라고 저분은 그 합성생물학의 대부시거든요. UCSD 대학 교수님인데 너 페이퍼 지금 들고 수업하러 가. 이렇게 바로 반응이 왔던 정말 역작인 논문이 송유민 박사님의 첫 논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구는 이 연구를 좀 확장해서 우리 FDA가 뭐냐면 그 미국에서 신약 승인해주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이던스에 식이 하나 있는데 그 수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밝히고 정확한 수식을 유도했어요. 이것도 한참 되게 화제가 됐던 논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자체를 몰랐던 그렇죠. 거예요? 몰랐던 그걸 거죠. 수십 년 동안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 논문이 저 클리니컬 파르마콜로지 테라피틱스가 굉장히 좋은 저널인데 표지 논문으로 실리고 그리고 그 해에 가장 많이 본 논문으로 선정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송윤 박사님의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 논문은 이게 화학 교과서에서도 있는 실험 방법인데, 그러니까 거의 수만 편의 논문에서 쓰이던 실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돼서 원래는 수십 번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딱 한 번만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또 개발하셔가지고 네이처컴이랑 굉장히 좋은 저널에 일저자로 출판을 또 하셨고요. 이제 생물학을 벗어납니다. 네, 또 PRL이라고. 네. 물리학계의 가장 좋은 저널인데 거기에 또 일저자로 이제 물리 쪽도 섭렵을 좀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웨어러블 드디어 스마트워치로 또 이제 발을 뻗치셔서 수면과 일주기 리듬, 기분장애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 논문을 또 굉장히 좋은 저널에 또 출판을 하시고 바로 슬립 웨이크 앱도 개발을 하셔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그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김재윤 박사님 뒤에는 이런 분이 계셨다. 네. 근데 엄청 다방면이네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앱을 만드시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고 모든 거에 이제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송유민 박사님께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슬립웨이크 앱이 네. 우선 어떤 흐름을 통해서 좀 나왔나 모티베이션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 그림은 이제 제가 분석했던 교대 근무자 한 분의 어떤 데이터를 제가 조각을 들고 온 건데 지금 2014년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이제 수면 패턴이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잠을 그림자로 쳐져 있는 게 수면은 1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전날에는 대충 한 2시에서 한 9시 정도까지 주무신 것 같은데 네. 아마 중간에 야간 근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이 만약 26일이다 라고 하면 과연 내일 안 졸리려면 언제 자야 될까요? 이런 거 좋아요. 만약에 되게 규칙적이고 충분히 잠을 주무시는 분이면 그냥 똑같이 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네. 근데 이런 분이면 사실 되게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의 이제 핵심 목표가 저겁니다. 저걸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를 밝혀내는 게 이제 제가 풀고 싶은 문제인 거죠.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낮에 8시간 자면 되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수면 의학자분들,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권고안을 내렸던 게 7시간에서 8시간인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7시간, 8시간 자라라고 이제 나온. 권고안에 나왔던 그 논문이었는데 네.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계신 주은현 교수님과 이제 성균관대학교 최수정 교수님 이 두 분 그 연구팀에서 이제 71명의 간호사 분들로부터 한 2주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근무를 하실 텐데 근무 동안에 KSS라는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가 내가 지금 얼마나 졸린지를 점수를 1부터 9까지를 매깁니다. 누가 졸린 거고요. 일이 잘 깨어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근무 전에 얼마나 주무셨는지를 시간을 제가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저 점들인데요. 와, 16시간 주무신 분은 어떤 분이시지? 근데 16시간을 잤는 것도 놀랍지만 또 보시면 16시간을 잤는데도 다음날 또 졸려요. 그러니까 5점밖에 안 되네요. 1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저 빨간색 부분이 대충 한 17시간에서 4시간 8시간 정도. 되시는데요. 네. 근데 저 구간에 점들이 5점 밑에도 찍혀있고 위에도 찍혀있고 그렇잖아요. 거의 1점부터 9점까지 다 찍혔어요. 다 찍혀있죠. 네. 그렇죠. 저 말은 이제 7시간, 8시간 잔다고 이제 안 졸리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7시간, 8시간 자라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주무시면 괜찮을 텐데 이제 굉장히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라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과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자던 많이 덜 자던 어느 날에는 안 괜찮고, 피곤하다가 어느 날에는 많이 잤는데도 엄청 피곤하고 약간 그쵸. 그런 되게 불규칙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자야 하나의 답은 사실 아직은 모르겠다예요. 네. 근데 그러면 언제 자야 될까요? 언제 자는 게 좋을까요? 이게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자던 대로 자면 됩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야간 근무를 하게 돼서 네. 그때 못 잔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흰색의 빗금친 부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원래 낮에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고 일하고 와서 다음날 또 밤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집에 왔을 때 그냥 바로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보내다가 직장 가는 게 좋을지 아침에 와서 버티다가 좀 늦게 자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게 좋을까요? 일하기 직전까지 저는- 자는지. 제 패턴은 후자인데 근데 왠지 몸에는 전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그 전자가 잘 안 되거든요. 답을 한번 보시죠. 네. 이 논문들은 이제 근무 직전에 최대한 늦게 주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원래 하시는 그 패턴. 아, 네? 저희 미국 국립직업안전위생연구소라는 곳에서 네.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그 온라인 트레이닝 코스 같은 걸 만들어 주셨어요. 네. 여기서는 또 오후 2시 이전에 최대한 많이 주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왔을 때. 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사실 하버드 대학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논문이랑 미국 국립 연구소랑 정반대를 사실 제안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럴 때는 사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이럴 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성향 따라 다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려면 뭐가 이제 우리의 수면을 조절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수면을 조절하는 게 사실 더 많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게 2개의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수면압이라고 불리는 어떤 과정입니다. 네. 이거는 일종의 오래 깨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누적되는 피로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청소기를 생각하면 네. 청소기가 일을 하면 먼지가 안에 계속 쌓이잖아요. 많이 쌓이면 비워줘야 되잖아요. 수면압이 저런 느낌이에요. 깨어있는 동안 먼지가 쌓여가는 겁니다, 머리에. 네. 네. 근데 이제 자면 저게 해소가 이제 해소가 되죠. 털어주는 거죠. 그리고 네,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또 있는데 네. 이거는 저희 몸 안에 이제 시계가 있어요. 네. 네. 이 시계가 이제 24시간 동안에 어떤 바뀌는 저희 각성도랑 이제 잠자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이 어떤 일주기 리듬
수면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좀 더 잘 깨어 있을 수 있게 만들고 밤에는 낮아져서 잠에 들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네. 저 수면압이 저 경계선 위로 올라오면 이제 네.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근데 그때는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는 동안은 내려가고 있죠. 네. 네. 내려가다가 저게 이제 일주일 리듬보다 낮아지면 그때는 수면압이 충분히 내려간 상태라서 눈이 딱 떠져요. 저 노란색 선보다 높아지면 그때는 다시 졸리는 거죠. 졸려서 네.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 선 두 개가 여러분들의 수면을 깨고 자고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신 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네. 이제 외부의 자극 없이 깰 수 있는 수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왼쪽에 있는 경우가 이제 수면압이 충분히 올라 있는 그 상태, 이제 졸린 상태에서 잠에 들었는데 네. 아침에 이제 알람 같은 게 울려가지고 네. 원래라면 저까지 쭉 잤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그 전에 확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졸리고 힘들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노란색 그래프가 아직 그 수면압 노란색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거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수면압이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잘 주무셨죠. 잤죠. 네. 그래서 저 때는 아마 일어났을 때 좀 더 개운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 두 과정을 저희가 알 수만 있으면 지금 언제 얼마나 자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수면압을 측정하는 게 정확할 거고 사람마다 일주기 리듬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네. 그 두 개가 핵심이겠네요. 맞아요. 사실 수면압은 실험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죠.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수리 모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학이 등장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좀 긴 시간 동안에 수면 패턴이 모이게 되면 이 저런 그래프. 식으로 저 그래프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검은색과 이제 노란색 그래프들이 막 보이시죠? 네. 그 보면 실제로 저 간호사분이 잘 때는 검은색 선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알고 싶었던 저 26일자로 와서 만약에 오늘 12시에 잤다라고 하면 저 파란색만큼을 자야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저 맞아. 수면이 지금 내 상황에 있어서 충분한 수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는 거의 10시간 가까이 자야지만 부족했던 수면들이 이제 해소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날들을 보면 사실 되게 일찍 일어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렇게- 부족한 수면입니다. 네. 이거 제대로 잠을 안 주무셨네, 저분. 항성님인가 이거? 어, 네, 아니. 근데 항성님이 거의 저런 패턴이고 너무 제대로 차고 잤어. 네, 너무 그래서 많은 걸 줬어.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너무 네. 많은 정보를 줘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얼마나 자야 하는지를 알려면 좀 과거 수면 정보랑 이런 수리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자야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다음은 언제 자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야간 근무하고 와서 빨리 자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나중에 자는 게 좋은가? 그러면 먼저 이 빨리 자는 걸로 네.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네. 이 모델 보면 시뮬레이션 해보는 저기 겁니다. 해 뜨는 데가 이제 아침 6시니까 네. 교대 근무 갔다 오자마자 바로 맞아요. 이제 네. 잠을 한 6시간, 7시간 주무신 네. 경우에요. 이제 수면압이 저 일주일이든 위에 있으면 졸리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저 두 그래프의 차이 그 값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잘 깨어 있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그래프를 그린 게 저희 파란색,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수면압이 저 일주일 리듬 아래에 있으면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놨고 네. 반대로 수면압이 저 위에 있으면 파란색으로 그려놨는데요. 네. 그러면 빨간색 구간 동안에는 내가 잘 깨어 있는 구간이고 네. 파란색 동안에는 좀 졸린 구간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오른쪽 끝을 보시면 저게 지금 주황색이 사실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밤에 아, 네. 거의 반 이상이 지금 파란색이죠. 그래서 저분은 아마 반 근무하는 동안 절반 이상을 엄청나게 졸린 상태에서 사실 병원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거죠. 사실 그다음, 그래서 갔다 와서 바로 저렇게 주무시는 게 이제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최대한 뒤로 밀어보는 겁니다. 네네. 그럼 똑같은 시나리오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다르게 되는 건데 네. 보시면 저 근무 시간 동안 오른쪽 끝에 저 파란색 구간이 훨씬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늦게 자는 게 사실 일하는 데는 더 좋은 거예요. 네. 좋네요, 좋네요. 하지만 하지만 저기 이제 저 오른쪽 그래프의 왼쪽에 또 파란색 구간이 또 생겨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라하기 힘든 거예요. 밤에 일하고 와서 저 시간 동안을 안 자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엄청 졸리죠. 나중에 뒤쪽에 좀 충분한 시간을 길게 잘 수가 있게. 네. 그러니까 엄청 졸린 시간을 억지로 버텨야 되는 구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시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니까요. 이제 왜 내가 계속 침대에 누워 있는지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네.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두 번째 방법도 사실 좀 한계가 있다. 그럼 다 자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그 시간에 다 잘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아마 깨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그냥 나올 수 있는 답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쪼개서 자자 하는 겁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
졸린 저 짧은 시간 동안만 자고 네. 똑같은 시간에 이제 쪼개가지고 뒤로 낮잠을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했더니 생각보다 저 바로 위에 더 늦춰 자는 거랑 네. 저 일하는 동안에 졸린 시간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오. 근데 저 자는 거 사이에 저 네. 흰색 부분에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원래. 파란색이었던 거. 네네네네. 그러니까 근무 전에도 조금 덜 졸릴 수도 있고 근무하는 중에도 좀 덜 졸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수면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희 모델로 예측했을 때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면을 만약에 추천해 줄 수 있으면 모델이 이제 언제 자는 게 여가 시간도 그렇고 근무 시간도 그렇고 둘 다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수면이 될까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분할 수면이라는 게 지금 낮잠을 자는 게 네.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근데 저 그림에서 이제 핵심은 저 본 수면과 낮잠을 어떻게 쪼갤 거냐. 그게 사실 매일매일 바뀌어요. 왜냐면 그 전날에 좀 충분히 잔 사람들은 네. 본 수면이 오히려 아예 안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낮잠만 자도 낮잠만 된다. 자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그래서 저걸 알려면 또 이제 수리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네. 거예요. 아까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 걸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성님은 이제 수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대가 과연 내가 일할 때 좀 잘 깨어 있을 정도로 시간 조절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 지금 검은색이 잔 시간이죠. 그쵸. 네, 회색이 회색이 주무신 시간이니까. 시간인데 저 때 수면 압력이 사실 내려와서 노란색 선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바다인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리고 보통은 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너무 높아요. 네, 맞아요. 차이가. 이거 제대로 실험된 거 맞아요?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와. 낮잠도 안 주무시네요. 그런 측정이 안 될 수도 있기는 그러니까 혹시 한데요. 만약 낮잠이 예. 좀 주무셨는데 저 기록이 안 된 거면 좀 그 보정이 들어갈 수 있으나 만약 저 데이터가 맞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위험해요. 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걸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수리 모델을 돌려야 저거 이제 오늘 얼마나 자야 됩니다. 네. 언제 자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결론은 앱이 필요하다. 아, 앱이 필요하다. 근데 오류값이 많이 생기나요? 만약에 며칠 안 꼈다는 가정하에. 그게 또 중요한 이슈인데 네. 오류값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때 우리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싱이 없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손흥민 박사님이 최근에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결해서 사실 갤럭시 워치 들어간 거죠. 할 수 있었던 네. 거죠. 이제 타임라인이 대충 22년도 중순에 요 연구 결과가 나왔고 네. 이제 11월부터 앱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수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몰라요. 그 아니 저도 앱을 아예 모르니까 카이스트 컴공에 있는 전산학과의 그 외국인 학생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오. 그래서 레이낫이라는 학생이 이제 지원을 해서 네.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장형준 학생이 원래 이걸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네. 다른 걸 하다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그 말을 해버렸어. 저도 그래서? 사실 처음에 원래 코딩할 생각이 없고 그냥 요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말만. 했었거든요. 그 핵심이 되는 그 수리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는 그 파트는 아무래도 제가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이게 저 학생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딩을 공부하기 그래서 이 저- 책들이 이제 제가 보고 공부했던 건데 제가 안드로이드는 사실 거의 못했어요. 근데 아이폰용 앱은 제가 저 언어를 이제 다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앱의 큰 틀은 저 레이너 학생이 짜줬고 제가 핵심이 되는 그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했다가 이제 하다가 사실 레이너 학생이 나갔어요. 네. 그때부터는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네. 되더라고요. 네. 아, 네, 저 코드 드리고 iOS도 하고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었고 네. 그다음 그 앱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네. 이제 이걸 실험용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하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희도 그 전송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희 서버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앱의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 댓글에 투슬립 어때요? 라는 댓글이 보였는데 이름이 네. 너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왜 저희가 좋았냐면 그러니까 to sleep이 그러니까 슬립을 향해서라는 뜻도 있고 네. 근데 저희 그 모델을 보면 그래프가 몇 종류입니까? 흰색이랑 네. 검은색 두 네. 개. 그래서 to sleep. 그래서 저희 메커니즘도 다 설명해 주는 거라서 와 저거다. 네. 그래서 선택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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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걸로 보여주시면 가자 또. 하고 시안도 만들어가지고 투표도 했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저 이름으로 한 앱이 이미 있더라고요. 다 만들고 놨더니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름 바꿔야겠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슬립웨이크라는 이름으로 저 이제 슬립웨이크라는 이름이 이제 잠을 잘 자야 이제 잘 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에서 이제 해도 넣고 달도 넣고 둘 다 넣어서 로고도 저렇게 되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